자유의지, 이 단어 들어보셨죠? 사실 이건 그냥 어려운 철학 내기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 바로 여러분과 제 자신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선택은 정말 여러분의 것인가요? 오늘 아침에 커피 마실까 차 마실까 고민했던 거,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온전히 내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가 바로 이 가정, 우리는 우리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서 있거든요. 법에서 누군가에게 죄를 묻는 거,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해냈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함, 자부심, 심지어 부끄러움까지도요. 전부 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걸 깔고 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문제가 골치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우리의 느낌, 당연히 내가, 내 행동의 주인이지 하는 이 직관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 우주 만물은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아주 차가운 과학의 시선이 있는 거죠. 이 둘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이 핵심 갈등이 뭔지 좀 더 파고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세 가지 대표적인 입장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인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핵심 갈등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풀기 어려운 걸까요? 그 근본적인 딜레마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결정론의 딜레마라고 부르는데요.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과거의 어떤 원인들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면? 그럼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냥 프로그램된 로봇 같은 거니까요. 자, 그럼 반대로 아무 원인 없이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라면 어떨까요? 그것도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사위 던지기 같은 우연일 뿐이죠. 이쪽으로 가도 자유가 없고 저쪽으로 가도 자유가 없는 정말 꽉 막힌 상황인 겁니다. 자, 이 꽉 막힌 딜레마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자유의지? 그거 그냥 환상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강성 결정론입니다. 이 주장은 논리가 아주 간단해요. 첫째,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결정되어 있다. 둘째, 자유의지라는 건 원인 없이 내가 시작하는 거여야 하는데 그런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그렇죠. 자유의지는 없다. 아주 깔끔하고 좀 무섭기까지 한 결론이죠. 18세기의 철학자 돌바크 남작이 한 이 말이 정말 이 입장을 잘 보여줘요. 우리가 느끼는 자부심, 절망, 욕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들도 다 원인과 결과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강성 결정론이 내리는 아주 차가운 결론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시작하는 주체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 멀리서부터 이어져 온 거대한 원인과 결과라는 사슬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좀 우울해지죠? 당연히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결론에 정면으로 아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다고 외치는 입장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입장, 자유의지론입니다. 자유의지론자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진짜 자유롭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빽빽한 원인과 결과의 사슬 있죠? 그 사슬이 어딘가에서 한번 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틈이 있어야만 우리가 끼어들어서 새로운 선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사실 아주 오래됐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크로스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세상을 이루는 작은 원자들이 쭉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가끔씩 예측 불가능하게 살짝 삐끗하고 빗나간다.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빗나감이 인과의 사슬을 끊어주는 틈이고 우리 자유의지가 시작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옵니다. 잠깐만요. 원자가 그냥 제멋대로 삐끗하는 거랑 내가 통제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죠? 그건 그냥 완전 랜덤, 그냥 운이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라요. 이 반박, 이른바 운 반박은 지금까지도 자유의지론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자유는 없다, 모든 건 결정되어 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자유가 있고 결정론은 틀렸다고 하고, 완전 정면 충돌이죠. 그래서 나온 세 번째 입장이 있습니다. 둘 다 싸우지 마, 너희 둘 다 맞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양립 가능론입니다. 이 사람들은 접근법이 아주 영리해요.
세상이 결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대신에 문제의 초점을 확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게 원래 그런 게 아니면 어떡할래? 하고 말이죠. 즉, 자유의 정의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양립가능론의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유가 원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 외부적인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가 진짜 자유라는 거죠. 예를 들어 누가 제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이거 해! 라고 시키지 않는다면,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다면 그게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면 그 하고 싶은 마음이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생겨났다고 해도 그건 자유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렇죠? 세상이 결정론적이라고 해도 이런 종류의 자유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 수천 년 묵은 논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바로 현대과학, 특히 뇌과학이 이 싸움에 끼어들면서 판이 완전히 새로워졌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과학이 정답은 이거야 하고 딱 정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을 더 흥미진진하고 복잡하게 만들었죠. 도대체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길래 그럴까요?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리벳 실험입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첫째, 뇌에서 먼저 어떤 활동이 스물스물 시작됩니다. 둘째, 그 다음에야 우리가 나 이거 해야겠다고 의식적으로 느끼고요. 셋째, 그리고 나서야 실제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 바로 그 시간 차이입니다. 우리가 좋아! 결정했어! 라고 마음먹기 무려 0.35초, 그러니까 350m초 전에 뇌는 이미 그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의식은 이미 떠나버린 기차를 뒤늦게 보고 내가 출발시켰어!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물론 이 실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뇌 활동이 진짜 결정인지 아니면 의식이 마지막에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있는 건지 논쟁은 계속되고 있죠.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도 이 오랜 철학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자유는 환상이라는 주장, 아니라는 주장, 둘 다 맞다는 주장, 이 세 가지 거대한 생각들이 여전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문제의 진짜 의미는 명쾌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계속 붙들고 고민하는 과정 자체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고 복잡한 이야기가 결국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여러분이 곧 내리게 될 다음 선택, 그 자유로운 선택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